네. 자,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 수증기가 응결하여 높은 곳에 떠 있는 물방울이에요. 네. 자, 물방울이야, 물방울.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자, 첫 번째, 구름 발생의 필수 조건이 뭐였지? 구름 발생의 필수 조건. 그게 뭐야?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외워놓고도 공기에 뭐야? 상승이요. 그래, 공기가 상승하는 것. 이게 구름 발생의 필수 조건이야.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자, 네. 공기의 상승이 일어나면 구름이 발생한다. 그러면 공기가 상승하는 곳은 날씨가 흐려 맑아. 흐려요. 그렇지, 흐리지. 네. 이해됐어? 네. 그러면 이제 발생 과정은 이건 몰라도 되는데 요즘은 네.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도. 자, 발생 과정은 뭐냐면 공기가 상승하잖아. 네. 그러면 주변 기압이 어떻게 돼? 기압이 하강이요. 주변 기압이 하강을 해요. 그러면 자, 올라가던 공기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 단열? 팽창. 단열 팽창한다 그래. 그러면 네. 팽창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기온이 하강을 해요. 올라가던 네. 기온이 하강.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을 해. 네. 그러면 이슬점에 도달했으니까 이제 이슬이 생기는 거야. 그게 응결이 된 거지. 이게 네. 구름이에요. 자, 그러면 네. 세 번째. 자,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지? 네. 자,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는 결국 뭐를 따지라는 얘기일까? 공기가 어, 상승한 경우 이렇게 따지는 거지. 네. 구름이 상승하는 경우, 공기가 상승하면 무조건 구름이 생긴다는 말이야. 그러면 네. 그 지표의 부등 가열이라는 게, 자, 네. 지표가 가열되면은 어때? 뜨거워지지? 네. 그러면 그 주변 뜨거워진 공기는 어떻게 돼? 상승이요. 그래, 그러니까 구름이 발생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네. 번째는 저기압 중심인 곳. 네. 그 다음에 높은 산에 보면은 막 구름들이 중간중간에 막 걸려 있지. 네. 이게 뭐냐면 공기가 산을 타고 오를 때 올라가잖아, 이때도.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날 때. 자,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난다. 자, 여기에는 첫 번째. 자, 찬 공기하고 더운 공기가 만나면 누가 상승을 하니? 더운 공기가 상승을 해요. 그래, 더운 공기가 상승할 거야. 그럴 때 찬 공기가 더운 공기를 밀어 올려요. 네. 자, 이렇게 밀어 올리면은 강하게 상승하는 거야. 이때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이지? 한랭전선이요. 그렇지, 한랭전선에서 만들어지는 구름이야. 그 다음에 네. 두 번째는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오를 때, 네.
자, 이때는 어느 전선? 온난전선. 온난전선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니? 네. 자, 이게 바로 구름이 발생하는 경우야. 그러면 이제 구름의 종류는 어떻게 따지냐면 모양과 높이에 따라 분류를 해요. 네. 자, 모양과 높이에 따라 분류를 할 때, 자, 높이에 따라는 이거 외우기 싫으면 안 외워도 돼요. 자, 높이에 따라서는 매우 높은 곳에 생기는 구름이 상층운, 그 다음에 중간 높이는 중층운, 네. 그 다음에 하층운, 여기에 구름의 이름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그냥 요렇게만 알아도 그냥.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알고 있어야지. 자, 모양에 따라 분류하는 거. 자, 모양에 따라서는 두 가지가 있죠? 뭐와 뭐가 음, 있죠? 적응형 구름이랑 그렇지. 충운형 구름이요. 저근형이 있고, 저근형은 수직구름이에요. 네. 자, 수직구름, 뭉게구름이라고도 부르는 거, 뭉게구름. 자, 이 저근형은 어느 때 만들어지는 거야? 수직구름이니까 공기가 강하게 상승할 때지. 네. 강하게 상승할 때 우리는 이거를 상승기류가 강할 때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네. 자, 상승기류가 강할 때, 그 다음에 층은요. 자, 이거는 수평구름이야. 네. 자, 이 구름들은 우리가 양떼구름이라고도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아주 얇은 네. 구름. 자, 상승기류가 약할 때. 자, 이게 바로 구름의 모양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자, 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거, 이 5번,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네. 구름 사진, 이거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구름 사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시 형상이 있어. 네. 자, 가시 형상에는 낮에만 촬영이 가능하다. 자, 낮에만 촬영이 가능한 이 가시 형상은 흰색이 진하게 나타날수록, 흰색이 진할수록, 구름, 뭐가 되는 거지? 구름 두께가 두꺼워요. 두께가 두껍다. 너 이거 외웠는데도 많이 까먹었지? 네. 자, 그런데 이제 수능 때는 절대로 까먹으면 안 돼. 일단은부터 전단은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니까. 네. 자, 적의 영상. 선생님처럼 이렇게 안 보고 쓸 수 있게까지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니? 자, 아, 얘는 밤에만, 밤낮 촬영이 가능하죠? 네. 밤에만 촬영하는 게 아니고, 자, 밤낮 모두 촬영이 가능해. 그리고 이 흰색이 강하면은, 흰색이 진하면 어떻게 되지? 그 뭐지? 더 높은 곳에 있다. 어, 구름 높이가 높다. 음, 자, 이런 얘기야. 이게 바로 구름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구름은 끝나버린 거야. 네. 자, 이 구름 발생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날씨가 어떤지를 배우게 되는 거란 말이야. 네. 자, 그래. 구름 여기에서는 질문할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요거는 그럼 지워둬야겠지? 네. 자, 그럼 봐봐. 뒷짝 한 장 넘겨보면 이제 뭐가 나와? 기압과 날씨 이렇게 나오잖아. 네.
자, 기압과 날씨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 제일 먼저 이제 고기압부터 살펴보자. 자, 고기압이라는 것은 어디가 고기압이야? 주변이 고기야. 기압이 높,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이죠? 네. 자, 이 고기압은, 자, 하강기류가 발생을 해요. 네. 그럼 구름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대체로 안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항상 맑다 그러면 틀려. 여기에서는 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대체로. 네. 자, 대체로 맑다. 그래서 항상 맑다는 틀리다는 얘기야. 네. 자, 그러면 고기압은 북반구에서는 자, 바람이 어떻게 되죠? 바람이, 바람이 어, 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그리고 남반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그렇지.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야. 바람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나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자, 고기압의 연직단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지. 하강기류가 발생을 해. 꾹꾹꾹 눌러. 자, 내려온 공기는 어디론가 퍼져 나가죠? 네. 그러면 상층에서는 이렇게 모여야 돼. 자, 이 부분이 고기압이야. 그런데, 자, 우리 사람은 땅에 붙어 살잖아. 네. 그러면 이게 바람의 방향이 되는 거지. 아, 네. 그래, 땅에서 부는 바람이, 지상에서 부는 바람이 바람이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런데 고기압에서는, 자, 이거 봐봐, 이제. 자, 시계 방향으로 여기서 돌려, 바깥으로 나가게. 자, 네. 이렇게 돌리면 이건 북반구야. 그런데 남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여기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자, 이렇게 돌리게 되면 이건 남반구에서야. 네. 자, 이게 바로 고기압이에요. 자, 그런데 고기압의 종류는 네. 자, 이동성 고기압이 있고 그 다음에 정체성 고기압이 있거든. 네. 그리고 이동성 고기압은 봄, 가을에 주로 많이 생겨요. 네. 정체성 고기압은 주로 여름하고 겨울에 많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고기압이란 말이야. 그런데 네. 이동성 고기압보다 우리 여름하고 겨울에 영향을 주는 정체성 네. 고기압에는 자, 이게 있어. 자, 시베리아 고기압. 자, 시베리아 고기압은 할렘 고기압이라고도 불러. 그 네. 다음에 키 작은 고기압이라고도 불러. 그 다음에 네. 우리나라 겨울 날씨에 영향을 줘요. 그런데 이 키 작은 고기압 때문에 고기압에서 항상 맑다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야. 얘는 기압이 어떠냐면 하층은 고기압인데 상층부가 저기압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름은 저기압 중심일 때 발생한다 그랬지? 네. 그러니까 상층부에서 저기압이 생기니까 거기에서 구름이 발생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자,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어. 자,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거 온단 고기압이에요.
키 큰 고기압이라고 불러.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름 날씨에 영향을 줘요. 그 다음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등압선 배치는 하층이 고기압이면서 상층부도 고기압이야. 자, 그러면 자,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봐봐. 키 작은 고기압. 자, 키 작은 고기압의 등압선 배치는 요런 형태로 등압선이 요렇게 만들어져요. 자, 요런 형태로. 자, 이거를 1000이라고 해보자. 1000헥토파스칼. 그러면 요거는 1004, 1008. 그러면 여기는 고기압 맞지? 요거 잠시만요. 996, 992인데 여기를 봐봐 여기. 여기는 양쪽보다 어때? 기압이 낮지요? 낮아요. 네. 요렇게 하층부는 고기압인데 상층부에 저기압이 형성되는 요런 등압선 연직분포를 가지면 키 작은 고기압이라 불러. 그런데 키 큰 고기압은 자, 요런 형태로 등압선이 계속 요렇게 만들어져.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 요게 1000짜리라고 해봐. 이건 1004, 이건 996, 992. 자, 요 부분은 역시 주변보다 고기야. 여기도 고기야. 그래서 하층부도 고기압, 상층부도 고기압이면 우리는 키 큰 고기압이라 부르고 온난 고기압 또는 북태평양 고기압 우리나라 여름 날씨에 준다,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이해됐니? 네. 그래. 요거 그림들 거기에 다 그려 넣어야 돼. 네. 자, 어때 여기까지는? 저 약간 필기할 시간 잠깐 잠시만요. 필기해. 시간 줄 테니까. 구성아 처음 외울 때 아주 네. 잘 외우면서 가야 된다. 네. 자, 그리고 보성아, 네. 이제 방학했지? 방학 다음 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쯤이에요. 다음 주에 하는 거야? 네. 그래. 1월 달에 네. 하는구나, 그러면. 네.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하루 안 한 거 그냥 뭐 방학 때 하루 더 할래? 아니면 그냥 이대로 할까? 어, 뭔가 나중에 상황 보고 부족할 때 아니면 하든가. 그래. 그렇- 부족할 때 한 번 더 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진행하자. 네. 지난주 빠진 건 빠진 거고. 자, 이렇게 해서 고기압이 끝났습니다. 네. 다 썼니? 거의 다 이제 써가요. 그래. 왼쪽은 지워도 되겠네? 네. 다 적었어요. 그래. 자, 여기 보자. 이제 저기압을 배워볼 거야. 자, 저기압은 역시 뭐가 저기압이겠어? 주변보다 기압이 어, 기압이 낮은 곳. 낮은 곳을 우리는 저기압이라고 불러요. 자, 아까 네. 우리가 구름 발생에서 저기압 중심인 거 어디라 그랬지? 네. 그러면 이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 상승해요. 상승기류 나타나겠지? 네. 상승기류, 공기가 상승한다. 그러면 구름이 발생하지? 네. 그래서 저기압에서는 그냥 흐려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바람이 북반구에서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그 다음에 남반구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자, 이게 바로 저기압에서의 바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연직단면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상승기류가 발생을 해야 돼.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러면 어디선가 불어 들어와야지, 이렇게. 네. 여기가 저기압인 거야. 그리고 상층에서는 이렇게 흩어져요. 자, 이걸 네. 발산한다라고도 부르지. 자, 그런데 저기압을 L이라고 표현할 때, 자,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게 그리면 돼. 자, 바깥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서도 반시계 네. 방향으로 돌리면 이건 북반구. 자, 저기압을 L이라고 할 때 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오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돌리면 시계 방향이지. 네. 이게 시계 방향일 거 아니야. 여기가 네. 남반구에서의 바람의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 저기압의 종류는 몇 종류가 있느냐? 가장 중요하게 온대 저기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열대 저기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해. 네.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무조건. 네. 자,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돼. 날씨에서. 네. 자, 근데 저 두 가지는 여기서 안 배워요. 하나, 열대저기압은 기단과 전선에서 배울 거고, 온대저기압은 기단에서 열대저기압 배울 거고, 네. 전선에서 온대저기압을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네. 번째, 우리 등압선을 배워보자. 간단하게. 네. 자, 등압선이라고 하는 거는 기압이 같은 지점을 이은 선이에요. 네. 그리고 1000헥토파스칼을 중심으로 4헥토파스칼 간격으로 그리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자, 바람이 센 곳이 어디지? 바람이 센 곳, 기압이 낮은 곳이요. 어? 등압선이 조밀할 그렇지. 조밀할수록 바람이 세구나. 이거는 기본으로 알아야죠. 네. 요게 바로 저기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래서 기압과 날씨도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다 그리면은 이제 기단으로 들어가 보자. 네. 자, 선생님이 오늘은 기단까지만 할 거야. 네. 기단까지 배운 것 절대적으로 잘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기단을 들어가 보자. 기단. 네. 자, 기단을 배울 건데, 자, 첫 번째 기단이라는 뜻이 뭐냐라고 한다면 공기 덩어리예요. 기체 덩어리. 자, 네. 무엇과 무엇이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라는 뜻이야. 네. 자, 그러면 기단을 결정하는 거는 기온과 습도란 뜻이죠. 네. 기온과 습도가 비슷한 공기 덩어리. 자, 발원지에 따라 발원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단이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이런 뜻이야. 발원지에 네. 따라 기온을 결정하는 건 뭐죠? 기온을 결정하는 거. 기온을 변화시키는 거, 공기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건 뭐겠어? 어, 야, 날씨. 북극이나 남극에는 차가워, 따뜻해. 차가워요. 차갑잖아. 적도는. 네. 그래, 아, 그러면은 뜨거워요. 태양. 뭐야, 그러면? 북극이나 적도 이렇게 따지는 거야. 우리 보성이 다 잊어버렸네. 위도잖아, 위도. 아, 고위도는 북극이나 남극에 가까울수록 고위도예요. 한랭기단이야. 네. 적도라고 하는 건 저위도예요. 온난기단이에요. 그런데 또 습도를 결정하는 요인도 있어. 습도는 누가 결정하느냐? 물이 많은 곳이냐? 쉽게 얘기하면은 물이 적은 네. 곳이냐? 네. 그치? 자, 육상이랑 해상. 그래, 육상. 육상은 물이 많아, 적어. 적어요. 그러니까 건조기단. 네. 해상은 물이 많아서 다습기단. 다습기단. 이거를 짝짓는 거야. 두 개를. 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고위도 육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짝지어지는 거야? 고위도 육상이단. 한랭 건조기단. 그래, 그렇게 짝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들 해놓고 이제 지도가 간단하게 조그맣게 그려보자.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다고 해봐. 네. 자, 여기에 일본이 이렇게 있고, 자, 요게 1번, 여기에 2번, 요게 3번, 요게 4번, 그 다음에 여기에 5번. 자, 이렇게 그려놓고, 자, 1, 2, 3, 4, 5, 이렇게 배우면 이제 기단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네. 자, 첫 번째 기단의 이름이 뭐지? 양쯔강 기단이요. 그렇지, 양지각 기단. 자, 양지각 기단을 봐봐. 아래쪽, 우리나라 아래쪽, 저위도지요. 네. 그러면 육상이지요. 양쯔강, 아, 저위도 네네네. 육상이잖아. 저 그림을 봐봐. 네. 육지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면은 얘는 온난 건조 온난 기단이지. 건조기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봄철에 굉장히 산불이 많이 일어나요. 따뜻하고 그러니까. 근데 네. 우리나라 또 봄, 가을에 일기도를 보면 자, 일기도가 굉장히 복잡해. 고기압 옆에 저기압이 있고 저기압 밑에 또 저기압이 있고 그 옆에 또 고기압이 있고 고기압이 있고 자, 이렇게 고기압 저기압이 굉장히 많이 분포해요. 네. 이런 것들은 전부 이동성 고기압이야. 그리고 등압 얘는 일기도가 매우 복잡해. 이것도 필기로 해놓나요? 이거 다 그 그림 그려놔야지. 아, 네. 거기 다 비워놨잖아. 네. 25페이지에 양치강 기단 이렇게 비워놓지 않았어? 네. 비어져 있어요. 거기다가 이 그림하고 다 그려놔야지. 네. 자, 우리나라 봄, 가을 날씨에 영향을 줘요.
자, 우리나라 봄, 가을 날씨에 중국에서 막 미세먼지들도 막 날아오고 하면서 황사도 날아올 수 있지. 네. 황사를 동반하기도 한다. 자, 황사를 동반하기도 하면서 얘는 우리나라 봄, 가을에 일기예보를 들어오면은 이동성 고기압이나 기압골, 기압골이라고 하는 건 고기압과 고기압의 사이, 기압의 골짜기야. 기압골 통과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봄, 가을에 날씨 변화가 심하다 이런 뜻이야. 네. 날씨 변화가 심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 기단의 이름이 오호츠크의 기단이죠. 네. 자, 오호츠크의 기단은 자 보니까 우리나라 위쪽 고위도 해상에서 발생을 했네. 네. 그러면 한랭 다섯 기단이네. 자, 오호츠크 기단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때 일기도의 대표적인 걸 보면 네. 자, 우리나라를 동서로 대부분이 동서로 가로지르는 뾰족한 게 아래로, 뭉툭한 거는 위로, 요런 게 걸려 있어요. 이게 무슨 전선이죠? 전선. 그렇지, 정체전선, 장마전선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네. 그럴 때 위쪽이 찬 공기, 네. 아래가 더운 공기. 자, 네. 더운 공기는 위로 가려고 하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면서 부딪히는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력이 비슷하면 한 군데 머무르는 거예요. 자, 네. 이거는 우리나라 초여름 날씨에 영향을 줘. 자, 그리고 오츠케 기단은 북태평양 기단과 만나면은 장마전선을 형성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 초여름에 영동 지방의 우리나라 영동 지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영서 지방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영서 지방의 고온 건조 현상 이거를 높새 바람이라고도 부르고 팬현상이라고도 불러. 자, 고온 건조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돼. 그래서 태백산맥을 넘어온 공기가 뜨겁고 습하지 않고 아주 건조해. 그러다 보니까 막 식물이나 이런 것들, 작물들이 다 메말라 죽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고온 건조 현상이에요. 네. 알겠니? 네. 자, 이게 바로 오츠케 기단이야. 그런데 이 오츠케 기단을 이렇게 잘랐다고 해보자, 이렇게. 이쪽이 A, 이쪽이 B라고 해봐. 자, 네. A쪽하고 B쪽을 잘라서 보잖아.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자, 이쪽이 A쪽이고 이쪽이 B쪽이야. 그래서 자, 더운 공기는 이게 더운 공기야. 이게 찬 공기야. 찬 네. 공기가 더운 공기하고 만나면서 더운 공기는 네. 찬 공기 밑으로 못 들어가잖아. 네. 그러면서 여기에서
구름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비가 오겠지. 네. 그러면 봐봐. A하고 B 쪽에서 어느 쪽에서 실제로 비가 많이 온다는 뜻이니? A 쪽에서요. 그렇지, A쪽. 전선의 북쪽이죠. 네. 그치? 네. 그래. 요게 바로 우리나라 초여름에 영향을 주는 오츠케 기단의 특징이었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단이 북태평양 기단. 자, 북태평양 기단은 딱 보니까 저위도 해상이네. 네. 자, 저희도 해상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온난 가습기단이죠. 네. 자, 우리 처음에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은 구름이 생긴다 그랬지. 네. 얘는 한알레, 이거 봐, 찬 공기. 얘는 온난, 더운 공기. 둘 다 다습이지. 네. 이 두 공기가 만나니까 엄청나게 비가 많이 만들어지겠지.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기도의 아주 특징적인 일기도를 보면 자, 등압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부분 동서로 가로지르는데 등압선의 간격이 굉장히 넓어. 그리고 북쪽에 저기압이 강하게 형성되고 남쪽에 고기압이 강하게 형성이 돼요. 자, 네. 그리고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남동풍이 불게 돼. 남동풍.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 얘는 여름 날씨에 영향을 줘요. 자, 여름 날씨에 영향을 주는 이 북태평양 기단은 자, 우리나라의 무더위, 밤에 기온이 안 떨어져서 막 여름에 엄청 덥지? 네. 그걸 뭐라고 불러? 열대야. 열대야 현상을 일으키는 기단이 북태평양 기단이에요. 그 네. 다음에 등압선을 잘 봐봐. 등압선 배치가 남쪽이 고기압이니 그리고 북쪽이 네. 저기압이야. 그래서 남고 북저형의 기압 배치를 갖는다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남동 계절풍이 불게 되는 계절이야. 이게 우리나라 여름 날씨예요. 자, 여기까지 우선 적어두면 돼. 네. 자, 오츠케 기단까지는 지워도 될까? 네.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 그럼 요거 네. 우선 요 두 개만 지우고. 자, 이제 네 번째 기단의 이름이 누구니? 시베리아 기단이요. 시베리아 기단. 자, 이 시베리아 기단은 고위도 육상에서 만들어졌죠? 네. 그래서 할렘 건조기단이야. 자, 할렘 건조기단의 우리나라 일기도 대표적인 일기도는 자, 이거를 일기도를 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 일기도의 등압선이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형태로 나타나요. 이런 형태로. 네. 그래서 서쪽에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이 형성되면서 이런 북서풍이 불게 돼. 자, 네. 그러면 이것도 설명을 해보면은 얘는 겨울 날씨에 영향을 줘요. 네. 자, 겨울 날씨에 영향을 주는 이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은 우리나라 한파를 몰고 와.
며칠씩 엄청나게 춥죠. 네. 그 다음에 또 얘네는 사만사온에 아주 독특한 날씨를 나타내요.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그 다음에 얘는 꽃샘추위를 몰고 오는 기단이야. 근데 꽃샘추위는 어느 때 일어나는 거죠? 어느 계절에? 봄 계절. 그렇죠. 봄에 네. 일어나는 현상이 꽃샘추위야. 그런데 시베리아 기단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 중합선 배치를 봐봐. 서쪽이 고기압, 동쪽이 저기압의 형태. 그래서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라고 불러. 자, 이런 배치를 갖는 것이 겨울철 중합선 배치예요. 그리고 북서 계절풍이 부는 계절이에요. 자, 요게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영향을 주는 시베리아 기단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5번 기단. 5번 기단이 적도 기단이라고 불러. 네. 자, 이 적도 기단을 다른 말로는 열대 저기압이라고 불러요. 또는 열대성 저기압. 일명 뭐라고 부르니? 태풍 17m per 그 이상. 어, 17m/s 이상일 때 우리는 태풍이라고 하죠. 네. 자, 그러면 이 적도기단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또 알아볼 거야. 적도기단.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네. 적도기단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랬어. 자, 네. 적도기단은 첫 번째 발생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라고 한다면 적도냐? 아니에요. 얘는 5도 내지 25도 부근에 수온 몇 도 이상? 27도 이상. 27도씨 이상인 해상에서 만들어져요. 해상. 위도가 5에서 25도 부근이야. 그 네. 다음에 두 번째, 이 적도기단의 에너지원은 수증기의 응결열, 잡열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바다를 지날수록 수증기 공급이 많죠. 네. 자, 수증기 공급을 받을수록 어떻게 써? 커져요. 위력이 강해지겠죠? 네. 위력이 강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이동할 것이냐? 적도기단의 이동은 자, 왼쪽 그림에다 한번 그려볼 테니까 봐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랬을 때 이 부분 이거를 전향점이라고 불러. 네. 방향이 바뀌는 점이라는 얘기인데 아래쪽에서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요. 네. 자,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 또는 북동 무역풍이라고 불러도 되지. 북동 무역풍. 그리고 여기에서는 편서풍 영향을 받아서 이동을 하거든. 그래서 요 네. 이동을 우리는 포물선 경로라고 불러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이 있어. 자, 이 태풍이 갖지 못하는 게 뭐죠? 전선을 갖지 못해. 네. 전선을 동반하지 않는다. 자, 태풍이 소멸할 때 온대저기압이 되는 거거든. 태풍이 네. 소멸할 때 온대저기압 돼. 그때는 전선이 나타나는데 얘네는 전선을 동반하지 않아.
그 다음에 등압선이 자 선생님이 그림에도 그렸지만 동심원 원 여러 개를 그렸죠. 네. 그래서 동심원으로 우리가 조밀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심원으로 조밀하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태풍 중심 이걸 태풍의 눈이라고 불러요. 네. 자 태풍 중심은 약한 하강 기류가 존재해. 그래서 태풍의 눈이 보여요. 아주 맑게. 이때는 하늘이 네. 보여 맑다. 그런데 약한 하강기류. 하강기류는 고기압, 저기압 어느 때 생성되는 거였지? 하강기류는 고기압일 때, 고기압에서 생기는 거였지. 그러면 여기는 절대 고기압이니?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네. 왜냐면 열대 저기압이라고 했잖아. 네. 그래. 이거를 약한 하강기류 때문이다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태풍 진행 방향에 오른쪽 반원을 위험 반원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왼쪽 반원을 뭐라고 부르지? 안전반환이. 안전 반원이라고 부른다. 안전 반원 또는 가항 반원이라고 불러요. 가항은 항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반원이라 한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림으로 이제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볼까요? 자, 이게 태풍이면은 태풍의 이동 방향은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자, 태풍의 바람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저기압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자, 이렇게 도는 게 태풍이고, 자,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 방향하고 편서풍의 방향이 같아요. 네. 이 편서풍하고 태풍이 방향이 같다 보니까 합쳐지는 거야. 그러면 위력이 세죠. 그런데 네. 여기에서는 이게 태풍의 방향이고 왼쪽은 요게 편서풍의 방향이야. 서로 반대가 되지. 네. 그래서 좀 약해져요. 자, 네. 그러면 우리가 태풍을 한번 그려보자라고 할 때, 자, 이렇게 그렸다고 해보자. 이게 풍속이야. 자, 풍속에, 자, 여기 봐봐. 여기가 태풍의 눈이지. 네. 태풍의 눈에, 여기는 왼쪽인데 바람이 풍속이 더 강하지? 네. 그러면 여기가 오른쪽인 거예요. 여기가 왼쪽인 아, 거고. 네. 자, 풍속은 태풍 중심에서 이렇게 변해. 그런데 기압은 이런 형태로 이게 기압이야. 자, 네. 기압도 봐봐. 태풍의 중심에서 가장 낮지요? 네. 요런 형태의 그림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자, 태풍은 있지. 자, 바람이 지상에서는 바람이 무슨 방향으로 불어 들어와요? 어, 반시계 방향으로
네.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그랬잖아. 네. 자, 지상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 다음에 상층부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가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강한 거야, 약한 거야? 낮을수록 강해요. 낮을수록 태풍의 위력은 강하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자, 잘 봐. 태풍이 육지로 상륙하면, 자, 수증기 공급이 어때요? 없, 적어요. 없어요. 수증기 공급을 공급받지 못하죠? 네. 세력이 어떻게 돼? 기력이 줄어들어요. 약해지며, 중심기압은 어떻게 돼? 높아져요. 중심기압은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태풍에 대한 설명이었어. 네. 자, 그러면 우리 열대 저기압도 다 배운 거예요. 오른쪽 지워도 될까요? 네. 그래. 그러면은 이제 기단의 변질만 배우면 돼. 자, 기단의 변질. 자, 기단의 변질이라는 말은 어느 한 곳에서 생긴 기단이 이동을 한단 말이야. 이동하면서 서서히 성질이 변해. 그런데 자, 이것도 기단이 변질되면 전선은 형성되지 않아요. 알겠지? 네. 기단이 변한다는 뜻이야, 변질은. 자, 첫 번째. 하알렌 건조 기단이 따뜻한 바다를 지날 때 이게 되게 중요하게 나올 수 있어. 자, 한랭 건조니까 고위도 육상에 발생한 이 기단이 따뜻한 바다니까 저위도 해상으로 움직이는 거겠지. 네. 자, 완전히 우리나라에 똑같이 일어나는 기단의 변화가 있어. 그게 뭐냐면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 내려올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네. 완전히 똑같아.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층이 가열이 돼. 하층이 가열되면 수증기하고 열을 공급받아. 자, 수증기와 열을 공급받으면 하층이 뜨거워지지. 네. 그러면 강한 상승기류가 발생을 해. 네. 봐봐. 그러면 강한 상승기류니까 자, 구름이 저군이나 뇌우라든지 또는 정란운이 만들어지면서 네. 어떠냐면 강한 비나 폭설이 내리게 돼요. 강하게 눈이 내리게 돼. 자, 네.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하면 자, 여기가 참 대륙이야. 여기에 한랭 건조 기단이 있어. 요 기단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가 따뜻한 바다야.
그러면 아래쪽에서 열하고 수증기를 받지요? 네. 그러면 아래가 고온의 공기고 위에는 저온이야. 그러면 고온의 공기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려고 하겠지. 네. 그래서 여기에서 강하게 눈이나 비가 내리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기단의 변질 두 번째. 온난 다습 기단이 찬 대륙을 지나잖아. 자, 온난 다습이니까 저위도 해상에서 발생한 게 고위도 육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층이 냉각이 돼. 네. 그러면 아래는 찬 공기, 위에는 더운 공기가 되면서 지층이 안정해져요. 그러면 지층이 안정해졌다는 얘기니까 강한 상승 기류가 안 나타나. 아래가 찬 공기니까. 그러다 보면은 있지, 안개나 충운형의 구름이 생길 수 있어. 자, 이제 요거는 잘 안 나왔던 내용이야. 네. 자, 여기까지가 기단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네. 보성아, 여기까지 해서 질문할 거 혹시 또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었어? 아직은